네, 안녕하세요. ND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1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 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새해 첫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 자료를 보도를 했는데요. 예, 오늘 한번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해서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뭐 시작하기 앞서 한국감정원이 사실 정부 산하기관이라서 좀 약간 그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또 한국감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입김을 반영을 해서 사실 이게 통계표가 굉장히 시장의 심리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세 대비 좀 약간 저평가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KB 부동산 시세를 그나마 좀 신뢰를 하는 편인데요. 민간 조사기관의 데이터가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어느 정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 조사원들이 실제 그 부동산에 가서 이제 시세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도 객관적인 그 보정치를 객관적인 보정치가 아니고 주관적인 그런 그 보정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시고 현재 트렌드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이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하고 오른쪽이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네요. 0. 금주 조사한 자료는 0.08%, 전주 대비 0.01%,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고 수도권은 뭐 변동이 없고 지방은 0.01% 더 하락했고 서울도 0.01% 더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소폭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이제 주간 편차가 0.1%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 의미 있는 변동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관망의 흐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관망세 속에서 좀 급매물 좀 그 현금 여력이 안 되거나 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혹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시는 그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소폭 거래가 되고 있긴 하나 크게 시장의 그 중장기적인 흐름을 대변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냥 지금 아직까지도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은 지켜보는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한국감정원에서 각 지역별로 그 매매 가격 동향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참조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0.08%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표현이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난주에 0.07%인데 0.08% 하락폭이 소폭 뭐 하락폭이 소폭 뭐 확대됐다라고 앞에 소폭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네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뭐 그대로 하락폭이 유지가 됐고 서울은 소폭 하락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을 한 거죠. 반면에 5대 광역시는 상승을 했네요. 뭐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가 됐네요. 하락폭이 축소가 된 지역은 뭐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락폭 축소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 강조하지 않았네요. 예, 시도별로 보면 예, 대전, 전남, 광주 지역은 상승을 했고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경남이 하락폭이 크고 예, 여전히 0.23%, 그 다음에 울산이 0.21%, 충북이 0.21%, 강원이 0.18%, 경북이 0.15%, 제주, 충남 순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예,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예, 대전이 예, 좀 독보적으로 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예, 광주도 소폭 현재로서는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남, 예,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예, 전남은 사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이제 대전 쪽이 좀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형국이죠. 제가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올해 주목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대전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예, 입주 물량이 대전 같은 경우에 예, 2018년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2018년도, 2017년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이 왜 그동안 상승폭이 좀 더뎠냐 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예, 바로 옆에 위에 붙어있는 예, 세종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세종시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을 소화하는데 2017년도 18년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세종시마저도 올해 2019년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세종시 입주 물량이 12,000여 건이었는데 올해 한 8,500여 건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한 5,800여 건이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 자 2019년도 얼마가 될까요? 입주 물량이 거의 뭐 반절 수준인 2,900여 세대가 올해 입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특별시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대전광역시 쪽이 제가 볼 때는 그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 대전광역시 쪽이 이러한 그 수요들이 상대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뭐 풍선 효과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광주광역시도 그러한데 광주광역시는 좀 2018년도에 많이 올랐죠. 봉선동도 뭐 봉선동에서 이제 많이 오른 거 가지고 이제 MBC PD수첩에서 또 아주 비약해서 좀 뭐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보도를 한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지금 이런 지역들 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부산을 제외하고요. 부산. 그래서 대전광역시 1순위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전주 대비 소폭 하락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입주 물량이 18년도 대비 19년도 물량이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작년에 한 2만여 건이었는데 지금 한 9천여 건 2019년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도 지금 사실 충청남도는 좀 아직까지는 2017년도 18년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로 인해서 2019년도는 이제 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나는데, 그래서 한 상반기 정도까지 그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 흐름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든 실거주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사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정부가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잡으려고 그 정책을, 부동산 강력한 정책을 남발했고, 또 최근에 그 세법 시행령을 발표를 했죠. 세법 시행령을 발표해 가지고 결론은 이제 세금을 더 걷겠다. 세금을 더 걷겠다. 다주택자 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주택 소유자들, 이런 그 이제 좀 그 부자들 대상으로 돈을 좀 많이,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런 취지이죠. 그래서 사실 그 좀 여러 문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돼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주택을 다 처분을 하고 주택이 하나 남아도 그거를 이제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1회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그런 문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행하는 시기가 2021년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아마 정리하려는 그런 매물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다가 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세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세대당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아파트가 공동 소유로 될 경우에는 종부세가 인별로 이제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존 규제에다가 아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계속 다주택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소유자들 대상으로 아주 압박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금을 많이 걷고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뭐 마냥 지금 이게 그 시장이 계속 추울 수만은 없겠죠. 지금 한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그 밝은 면은 없을까요? 좀 긍정적인 면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019년도 지방시장에 대해서 좀 규제가 없는 지역들 중에서 이제 그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 때문에 지금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지금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또 하락할 때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울의 이제 동남권 헬리오시티 1만여 세대 가까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가 좀 하락세가 심합니다. 자, 그렇지만 반전 포인트는 이제 서울의 이제 잠실 권역에 거기 이제 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주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세 가격을 이제 또 이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GBC 어디죠 거기가 GBC 그 삼성동 그쪽에 삼성동에 그쪽 GBC 개발권, 그 다음에 지금 GTX B에 대해서도 지금 예타 면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7월 아니고 1월 중순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북
지금 남북미 관계가 지금 현재 올해 뭔가 좀 그 모멘텀 뭔가 진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한 번에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을 각 지역별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예, 서울은 예, 0.1% 하락했고 전주 대비, 인천도 0.01% 하락, 경기도도 0.05% 하락했는데 지역별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죠. 예, 서울은 대출 규제 및 정부의 이제 강력한 이제 정책, 예, 신규 입주 물량 증가, 금리 상승 기조. 제가 볼 때는 금리는 이제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예, 그 과열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고, 예, 미국도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을 예, 취소를 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은 이제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헬리오시티 입주 등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9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북 14개 구도, 예, 뭐 커다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강남도 지금 0.12에서 0.13으로 하락했고, 예, 뭐 단지별로 계단식 하락세 추세를 보인다. 재건축 및 급등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경기도는 이제 또 그 큰 지역이기 때문에 또 나눠서 봐야 되는데 수원 지역은 예, 상승 흐름입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많이 있죠. 뭐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 그 광교에서 호매실 수원에 있는 호매실 지구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월 중순에 그 GTX-B와 더불어서 신분당선 연장권, 예, 그 예비 타당성 면제가 같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GTX-C 노선이 이제 수원까지 연결이 되고,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수원에 이제 그 8달구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포함이 돼가지고 대출 규제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근 지역, 예, 장안구나 곤성구 지역까지 예, 풍선 효과로 인해서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좀 과열이 된다 싶으면 또 이제 장안구하고 예, 곤성구까지 예,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에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권으로 인해서 지금 뭐 약세다, 예, 예, 그런 거고요. 지방은 이제 그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예, 광주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 이제 방학 이사 수요, 정비 사업 진행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아파트 비율이 거의 90% 이상 되는 지역인데 예, 신규 아파트가 많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실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그 방학 이사 수요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시장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예, 방학 이사 수요 1월달, 2월달 예, 요때 사실 정부의 이제 뭐 부동산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요때 좀 올랐다가 예, 비수기 때 떨어지는 거죠. 그 뭐 예, 방학이 아닐 때. 예, 광산구도 광산구도 0.03% 예, 상승했고, 부산은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해버리니까 그동안 예, 소화를 못했던 팔지 못했던 물량이 나와서 오히려 또 하락폭 죄송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의 영향으로
급매물이 이제 회수가 되면서 예,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축소가 됐다. 예. 좋은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예, 뭐 기타 지역들 여전히 예,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예, 정부가 사실 지금 이게 사실 양극화를 초래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려면 지방 그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시켜야겠죠. 그래야지 양극화가 없어지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예. 지금 정책이 굉장히 예, 특정 계층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편향적으로 예, 편향적으로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예, 마치 이제 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적폐 세력으로 현재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몰아가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전세 가격은 사실 뭐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금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 예,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지금 뭐 상승하고 있는데 예, 사실 큰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예, 세종시란 볼까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예, 전세가 상승률이 0.45%, 0.19% 상승폭이 축소가 됐네요. 지금 현재 계절적 비수기로 상승폭은 축소된다. 사실 계절적으로 이제 성수기인데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2월달 이때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사를 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글쎄요. 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예. 예, 그다음에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는 이제 혹시 시간 되시면 개별적으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부 2로 보면 이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규제 지역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 예, 그런 느낌이 예, 들게 되더라고요.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 사실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데 이용하는 자료가 이제 이런 규제 지역들에 이제 변동률에 대해서 뭐 민감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할애해서 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예, 지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예, 보시면 이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0.03%지만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 있는 지역이고요. 자, 경기도 지역에서는 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뭐 소강 상태고요. 남양주가 이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GTX B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예타 면제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여기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소폭 예,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좀 흐름은 좀 상당히 약간 눈치 보는 장세, 예, 눈치 보는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은 심리 싸움인데, 예, 심리 싸움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예, 청약하는 것이죠. 예, 청약. 그래서 지금 입지 좋은 예, 분양 단지들에 대해서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새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반면 이제 노후 주택들에 대한 멸실은 이제 올해부터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멸실 물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기존 주택. 자, 그런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지만 이제 그 임대 물건들이 이제 공급이 될 텐데, 자, 공급이 안 됩니다. 임대 물건 공급이 축소가 되고, 자, 그 노후주택 멸실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로 가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가 지금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청약 이외에 이제 재고주택에 대해서 이제 매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 매매하는 수요가 빠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향후에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예상컨대 지금 사실 매수 수요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이제 전세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자, 사실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 임대주택 공급을 해왔던 입장이 지금 현재 사라졌고, 전세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전세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고,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2019년도 발생할 주요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셈치고 한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